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리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3거래일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들여다보면 지수는 굉장히 좋지만 그 안에 종목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붙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지수의 수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끌어올린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 그 안에 키워드를 조금 더 줄여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HLB 그룹주였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소외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순시를 보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값들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은 지수는 좋았으나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그래도 이 지수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의 또 희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 그래도 환호의 장 속에서 맞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수급적인 부분은 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금 환율에 따라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늘기 위해서는 결국에 환율이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좋은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요 일정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지수가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시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임금 상승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파월 의장 말대로 실업률이 조금 급증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패턴을 한번 쭉 보게 되면요. 고용률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에 가로축이 이제 세로축이 이제 고용이라고 보고 가로축이 실업률이라고 봤을 때 고용률이 조금씩 줄어들 때 이 니은자 모양으로 이 세로축이 실업률이 급증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언제가 이제 그렇게 급증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냐면 실업률이 4%가 넘어갈 때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업률이 지난달에 반올림 기준으로 했었을 때 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이 4%가 넘어가는지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업률이 급증을 하게 됐었을 때는 그게 금리 인하의 커다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동향 보고서는 다른 것보다도 실업률에 조금 주목을 해서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는 관련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HBM 테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퀄 테스팅이 통과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는 경우가 왔었을 때는 SK 하이닉스향 쪽의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엔 삼성전자향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들로 리스트업을 많이 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또 실업률이 이제 또 예상한 것만큼 또 증가하지 않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노이즈가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조금 강한 종목들도 따로 리스트업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알맞게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잘 파악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오늘도 좀 가져왔으니까 좀 끝까지 방송 끝까지 좀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나왔던 이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을 예정인데 특히 오늘 나왔던 이 깜짝 실적 이외에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HBM 관련된 소식들도 앞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말씀과 함께 삼성전자 관련된 리스트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실업률에 따라서 또 어떠한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 이 개별 이슈에 주목해서 이런 종목들에 더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점들도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화신입니다. 비중이 10% 되시고요. 매수가가 14,100원입니다. 본전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화신의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12,400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신이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나오는 그 매출, 현대차 부품을 공급해서 나오는 매출이 한 3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인도법인을 조금 IPO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서류까지도 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형주 장세 때 이 대형주 업종이 어느 종목들이 강한지 우선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 수급 바통이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중소형 업종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대형주 쪽에서 강세를 보이던 그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중소형주들로 이 수급 바통이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화신, SL 이런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녹색 선, 곡선 차트 보시는 녹색 곡선이 이제 1년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년 평균선을 좀 지지받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해주는지 여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4분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 방향성을 놓고 봤었을 때 동사가 이제 올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 이제 한 3분기, 4분기까지 봤었을 때는 16,000원을 넘어서 저는 이제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보자면 2만 원이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면 한 18,000원까지는 좀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갑자기 조금 10,000원을 깨는 그림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올해를 좀 쭉 놓고 봤었을 때 매수 매도 대응 이야기를 좀 굳이 드려보자면 10,000원을 조금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보수적이게 18,000원까지 올해 4분기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신과 더불어서 좋은 종목 하나 더 나왔는데 SL의 전망까지 좋게 보고 계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부근에서 2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진시스템입니다.
8,5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시고 방향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진시스템의 오늘 종가는 9,760원으로 13%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 진시스템 관련해서 오늘 또 이슈가 있었는데 STSS, 그러니까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이 병명을 가진 이 병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진시스템이 오늘 부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이? 우선 그 해당 말씀해 주셨던 이슈는 좀 단발성이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의 분자 진단 장비를 추가 이제 220대 정도 공급을 한 바가 있고요. 현재 지금 인도가 선거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핵 등의 어떤 진단 시장이 수출이 조금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좀 이제 숫자로 조금 찍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대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강한 모멘텀이 이게 이제 직전 고점까지 끌고 갈 만한 재료인가라고 봤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평균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1년 동안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평균선을 조금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1년 평균선 가격을 보게 되면은 12,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2,500원 정도 한번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움직였었던 그 거래일이 한 15거래일 정도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21선을 이탈을 했었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단기 추세적인 대응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시스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한중 NCS입니다. 4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 가지고 계시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34,900원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6월 19일 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네요. 전고점 55,0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청역에서.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페달 오조작 방지에 대한 의무화가 논의가 된다라면서 이제 브레이크 안전 제동 사고 방지 특허가 이 종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수급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메인은 아무래도 ESS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쪽으로도 이런 부분 ESS 쪽이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삼성 SDI가 1조 규모 ESS SBB 공급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추세 대응을 마찬가지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고 사실 어떤 실적이 갑자기 좀 뒷받침이 돼서 굉장히 좀 강하게 대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아직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추세적인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라운드 피겨 4만 원 구간을 조금 제시드리고 싶고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상장 이전에 이제 지금 신규 상장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 이전의 가격 최고가인 5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절가 4만 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55,000원 부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29,40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로봇주들 언제부터 반등할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에브리봇 오늘 종가 21,050원이고요. 10% 상승 보여줬는데 장중에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에 종가는 21,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로봇주들의 시대가 올 때가 됐을까요? 우선 그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오늘 올랐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9%대까지 올라갔고요. 동사도 오늘 단기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로봇 관련 삼성전자 로봇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 공정을 위한 로봇 테스트를 이제 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이제 로봇을 공동 개발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갔을 때는 조금 상관계수를 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추세 모양이 조금 더 하락방으로 밀리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2만 원이 이탈했을 때는 조금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길게 봤을 때 조금 여유롭게 봤었을 때는 직전 고점 상단부인 28,000원 조금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엠로인데요. 지금 손실이 10%라고 하시니까 오늘 종가에 비해서 한 10% 잡으면 64,000원 정도 매수가 되실 것 같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엠로 오늘 종가 말씀드렸다시피 58,300원입니다. 엠로의 이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3월에 51,000원까지 갔었던 전 저점이 또 있다가 굉장히 잘 가졌다가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되게 모멘텀이 없으면 네. 사실상 방향성이 이렇게 좋을 가능성이 사실 적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는 당연하게도 지금 크게 고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네. 미국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 해외 매출이 조금 본격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AI 산업에 최대 3조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런 지원금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니까 네. 거기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적 대비로 봤었을 때 주가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그래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2년 가까이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할 경우에는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한참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분명히 돌파를 했을 때는 그냥 돌파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이 모멘텀, AI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수적인 대응 이야기를 굳이 드려보자면 5만 원을 이탈했었을 때는 정리를 무조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추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박스권 중간 지점인 65,000원 구간 정도 도달했었을 때 네. 지금 시청자님의 가격 본전 가격 바로 위 정도입니다. 네. 이 구간까지 올랐을 때는 조금 절반은 정도 차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한 7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부각을 좀 잘 받을 수도 있지만 주가 아웃퍼폼이 너무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의견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 6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65,0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2차 목표가 7만 원 이곳에서 매도해라 뭐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SL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44,050원 그리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으로 탈출 가능성 있나요? SL 오늘 종가 42,600원입니다. SL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헤드램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돈 굉장히 잘 벌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모멘텀 받았을 때 네. 중소형 업종에서는 단연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봅니다. 지금 오랜 박스권을 뚫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5만 원, 조금 낙관적으로 보면 6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손절 가격을 37,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뭐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또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약간 의상 깔맞춤 하신 거예요? 옷을 새로 사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게시를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고르셨나요? 아닙니다. 또 아내분께서 골라주셨나 봐요. 뭐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옷 잘 입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옷 잘 입는 우리 성재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분석도 좀 맞춤형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화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좋은 괜찮아요? 말씀이십니다. 제가 예. 국어국문학과 복수 전공해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세히 봐야 예쁜 시장 들여다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의 흐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략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예. 일단 삼성전자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업종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제가 네.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 향 종목들을 이제는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보다 우선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 쪽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우선적으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해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저는 10만 전자는 거뜬하게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좀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만 전자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밑에 반도체 업종들도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1,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대형주들이 위주로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시성이 나오고 유동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오히려 이 하반기에는 그 수급 바통이 중소형 업종들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업종이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10만 전자도 가능하고 그 밑에 반도체 업종들의 시세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그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10만 전자 가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뭐를 사고 있나 좀 봤더니 뭐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어떨까요? 제약 바이오도 단기간 랠리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삭센다 관련된 어떤 재료가 지금 특허가 조금 만료가 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도 모멘텀이 지금 좋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이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강세를 올랐다가 사실 그런 어떤 4, 5년 동안의 흐름을 봤었을 때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자금이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시점에는 굉장히 바이오 업종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10년간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지켜봤는데 네. 코스닥 쪽에서 10년간 기관 투자자들은 10년 내내 순매도가 좀 잡혀 제약 바이오를요? 아니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시장은 어떤 이제 신규 예탁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반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언제 조금 유입이 되느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올해 3, 4분기가 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제약 바이오도 단기간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시장은요. 딱 네. 오늘 그 고용 동향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런 어떤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좀 가중을 시켜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고용 지표, 예를 들어 이제 고용률은 확실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실업률이 이제 지난달에 발표했었을 때 네.
거의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제 4.4%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4%가 조금 넘어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도 때 이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4%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실업률이 항상 급증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림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급증을 하게 됐었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실업률이 이번에도 더 증가를 해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동향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그렇게 보고 또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정말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계좌를 열어보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종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정말 계좌를 다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 포트를 좀 리밸런싱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각자로 이제 업종별 어떤 테마의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만약에 내 포트 비중에 2차 전지 중소형 업종들이 많다라고 했을 네. 때는 오히려 조금 리밸런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조금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참고 좀 들고 가보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갖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트를 열었을 때 2차 전지 업종이 많다면 포트를 리밸런싱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말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알려주려고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또 전문가님이 이틀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또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알려주시죠. 예, 지금처럼 시장에 어떤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기법을 좀 잘 배워놓으시면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미리 사전 선취매가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포착해서 같이 우리도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 실현을 노려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리서치를 할 수 없는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죠. 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집이 시작됐을 때 그때 상황을 포착을 하고 우리도 같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그 포착된 신호를 보고 이후에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에는요, 박스권 매매, 추세 매매 같은 기존의 패턴식 기법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기법들은 이런 매크로적으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패턴이 깨지게 되지만 이 주포들의 저점 매수 유형을 보고 나서 우리가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앞서서 이런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나 정책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상장사 오너라고 했었을 때 우리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갈지, 예를 들면 뭐 R&D 투자를 어떻게 할지라든지 아니면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M&A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든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회사 내부자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들의 어떤 사전 선취매를 기술적인 신호로 우리가 포착을 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런 내부자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중간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혹시라도 짧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모멘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런 내부자 정보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 매수세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한번 받아가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해주셔야 다음 주 초반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 텐데 개인들도 받아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초보자분들 그리고 네. 주식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네. 되게 상세하게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PDF 파일을 보고서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 그리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봉 차트상에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놨고요. 4번째 방법을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개입일이다. 매수 개입의 시작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혹은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언박싱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도 오늘 한 종목이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착 당일 캔들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착 당일은요. 매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근데 시작 당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주포들이 매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매수를 하는 방법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손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방치하면은 많이 벌어놨던 것들을 다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했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이 대표 예시 종목을 또 다음 주 되면 또 바뀌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는 대표 네. 예시 종목이고요.
실리콘2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 9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4년도 올해 1분기 실적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1,500억 가까이 매출액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22년도, 2년 전이죠. 22년도 총, 그 한 해 총 매출액이 1,650억입니다. 올해 분기 매출액이 거의 1,500억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죠. 전년도도 총 매출액이 3,428억입니다. 근데 올해 1,500억 1분기 만에 달성을 했어요. 전년 총 실적 대비 50% 가까이 되는 실적을 올해 1분기 만에 달성을 한 겁니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런 실적 재료들, 실적 집계를 누가 하고 실적 공시를 누가 하나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종목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실적 집계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부적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정해서 드리자면 주포가 회사 내부 관계자다라고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는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요. 화면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하얀색으로 제가 실적 발표일이라고 화살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때가 5월 9일이에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이 앞에 녹색 기둥 표시 크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일은 매수 개입의 시작일이죠. 주포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근데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이전에 이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손절 추세선 건들지 않고 실적 발표일까지 이후에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 발표일에 손절 추세선을 터치하고 내려가게 됐었을 때는 마이너스 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수익이 나면은 단기간 안에 이렇게 400%가 넘게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손실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오게 되고요. 수익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을 들으니까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신청해서 꼭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로 저희가 잡았던 종목군들 중에 오늘 AS를 해볼 건데 네. 몇 종목이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3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3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6일 주신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가 78,000원 그리고 시세가 91,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시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14% 넘게 쏘아 올리면서 9만 원대를 한 번에 뚫어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종목이 1962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셨던 게 7만 원대인데 전문가님 앞자리가 7, 8, 9 바뀌었어요. 예.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다 챙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10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 목표가를 10만 원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맞아요. 진짜로 이게 상승이 내용은 좋은 게 많은데 항상 잘 안 올라가는데 무겁죠. 예,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니까 그때부터 천천히라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를 좀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거든요. 포착일로 따지게 되면은 포착일부터는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거의. 그래서 만약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6만 원대에서 이 종목을 포착을 해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받아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가장 스마트 머니의 컨셉이 뭐냐면 기법의 컨셉이 있죠.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최근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개발사죠. 프로젠과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병 치료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 드리고 내용이 수십 가지가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내부자 정보가 충분히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터질 것을 앞두고 나온 이제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오를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어떤 이제 돈도 받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한양행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딱 맞춰서 10만 원을 일단 다음 목표가로 제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한양행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월 19일에 주신 코스맥스고요. 매수가는 13만 4,500원, 시세가 20만 8천 원까지 나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5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는 지금 20만 원짜리 아래에서 쉬어가는 모습인데 저희 목표가 4차가 22만 원이었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남았는데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적 업사이드가 저는 좀 예견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만약 코스맥스를 방송을 보고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 강세 흐름에 올라타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검색 트래픽도 상당히 많아진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절 추세선, 이 노란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추세선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기법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1월 17일에 떴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후에 종가를 돌파하면서 4월에 거래량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늘어날 때가 이제 네 번째 매수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늘어날 때인 제가 4월 19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렸는데 공개를 드린 날부터 54% 시세가 나왔고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내용 한 번씩 한번 보고 가자면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K뷰티 트렌드 유치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매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온 이 화장품 업종들은 더 많이 부각을 받게 됐고요. 특히 이제 6월에도 미국 화장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등록 방법을 꼭 안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시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목표가 22만 원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혹시 매수도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양하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양이에요? 예,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 흐름을 타고 조금 끌고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이 이미 대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기존 보유자들 관점에서 조금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맥스는 신규 매수도 그리고 추가 매수도 일단 지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 잘 참고해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AS 받아볼게요. 바로 LS 마린솔루션이고요. 저희가 4월 26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11,320원, 시세가 29,900원까지 나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8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최근에는 좀 잠잠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종가에서 보합권 마감하면서 17,2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그때 이 종목을 한때 굉장히 많이 점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목표가를 계속 올렸었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목표가가 23,000원이더라고요.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AS로 들고 나온 이유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옆자리를 조금 그릴 것 같습니다. 옆자리를 그리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서 23,000원까지 가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머니 기법을 포착했을 때보다 80%나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매수 자리이지 않나, 매수 눌림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신호가 떴을 때 잡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제가 1월 차트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옆자리를 계속 켰죠. 1월부터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근데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항상 정확하게 좀 잡아내줍니다. 주포들의 매수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고, 바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매집 구간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4월 26일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뉴스가 뜨면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랠리가 나왔고 1차 파동 정도고, 저는 눌림목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2만 원대도 넘어가는,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기준으로 아주 길게 봤을 때는 200%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이게 4분기까지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내용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적 케이블 사업의 세액 공제 혜택을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이쪽 미국 쪽에다가 해적 케이블 수주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주 공시가 유상증자 이제 공시가 하나가 이제 이 발표일 이후에 뜬 걸로, 이제 제가 언박싱 종목을 공개한 이후에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LS 전선 대상으로 거의 3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선방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해저자원 탐사 개발 업무 협약 체결, 이것도 스마트머니 신호 당일에는 없었던 게 이후에 뜨면서 올라가게 된 그런 트리거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격적인 뉴스들이 뜨기 전에 혹은 랠리가 나오기 전에 사전선 침해가 가능한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제가 너무 많이 증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뭐 계속 무료로 전부 다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 제가 정리한 PDF 파일을 그냥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드린다고 해도 아직도 신청 안 하고 안 받아가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냥 신청해서 그냥 한번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증명을 매번 해드려도 직접 한번 보시지 못하면 그 체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솔루션 길게 볼수록 좋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전문가님의 언박싱 종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바이오입니다. 네. 아, 제약바이오. 전문가님,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요? 영화를 뭐 좋아는 하는데요. 이렇게 뭐 매니아틱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느 쪽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합니다. 뭐 액션도, 뭐 로맨스 멜로 이런 건 안 좋아하시나 봐요. 로맨스 멜로 쪽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혹시 그 옛날에 영화 박하사탕이라고 아세요? 아, 들어는 봤습니다. 네, 설경구 씨 나왔던 건데 거기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대사죠? 나 이제 돌아갈래. 나이백. 오늘 종목이 나이백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나이백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발생을 했고요. 이제 나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잘 좀 지켜보시면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고 지금 시장에서 특히 조금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은 업종, 그리고 그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정리한 그 글을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에 제가 조금 강조를 해서 그 포인트를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설명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업종에서 사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사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 콜라겐 기반 치주 재생 소재죠. 리제노머라고 합니다. 이 리제노머가 이제 국내에서 유럽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 시험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해외 매출로 좀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그 코멘트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리제노머 같은 경우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사용하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임플란트 핵심 소재 임상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리제노머에 의해서 임플란트 관련 소재에 대한 그런 어떤 글로벌 임상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 모멘텀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또 골재생 바이오 소재 핵심 제품이 유럽 의료기기 MDR에 따른 실사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골 이식제 주요 제품들이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급격하게 좀 실적이 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골 이식제 주요 제품이 유럽 MDR의 인증 획득을 위해서 지금 기술 문서 심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임상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회사 측에서 이런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백 관계자가 이제 MDR 인증을 통과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조금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업사이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 문서가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제 커다란 또 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들의 사전 선취매가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잡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음 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데 어떤 경구용 치료제냐면 비만용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노보디스크의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이게 삭센다가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냐면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다 주사용 치료제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동사가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에서 동사의 어떤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펩트론도 언박싱 종목으로 이야기를 맞아요. 드리고 나서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가고 벌써 30-4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가져온 자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성인 미국인들의 비만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만 컨센서스까지 잡혀 있는데 2030년 되면 50%까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또 자동화 이런 AI가 생산성을 많이 대체를 해가면서 당연히 이제 성인들도 이제 비만율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왼편은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고요. 오른편은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입니다. 2027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마트 머니 기법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3일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었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평상시 거래량이 많이 급증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잘 집중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제2의 펩트론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 나이백이었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상승 분위기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